코가 축농증으로 갈지 안 갈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기는 하거든요. 축농증이 좀 오래가는 친구들은 당연히 성장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노란 콧물 됐네? 축농증인가? 노란색이라고 해서 반드시 축농증은 아니에요. 축농증이라고 생각하려면 안녕하세요. 해운대 함소아 한의원 대표원장 안예지입니다. 요새 축농증 때문에 걱정인데 아이가 잘 때 입으로 숨을 쉬고 코를 골면은 축농증일까 조금 고민되거든요. 축농증일까요? 일단 축농증일 확률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 점막 자체가 좀 많이 붓기도 하고 코 안쪽에 약간 누렇고 진득한 코가 이제 많이 끼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 안에 공간이 좁아지고 잘 때 코막힘 때문에 불편해하고 짜증내고 중간에 깰 수도 있고요. 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도 좀 보일 수 있어요. 코가 뒤쪽으로 넘어가서 목에 걸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래처럼 목에 껴서 기침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이 꼭 축농증에만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면 축농증이다는 아니지만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일단 어떤 원인인지 체크는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면역이나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일단 축농증이 있으면 수면의 질이 좀 많이 떨어져요. 코막힘 때문에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도 하고 기침 때문에 깨기도 하고 코막힘 때문에도 깨서 막 짜증을 내고 울고 그러다 보면 또 잠이 깨서 저 수면을 못하기도 하고요. 아이가 잠을 자는 것처럼 보여도 축농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깊은 수면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면과 성장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는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축농증이 좀 오래가는 친구들은 당연히 성장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면역력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축농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미 면역력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축농증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감기를 자주 걸린다거나 비염이 좀 계속 오래된다거나 했을 때 2차 합병증으로 축농증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제 회복을 위해서 또 면역 기능을 써야 하니까 당연히 면역력 회복이 더뎌지고 아이의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가 노란색이면 축농증인 걸까요? 노란색이라고 해서 반드시 축농증은 아니에요. 콧물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이들 감기 걸렸을 때 처음엔 맑은 콧물, 밖으로 약간 물처럼 줄줄줄 흐르는 그런 코로 시작해서 조금씩 갈수록 점성도 좀 생기고 진득해지고 그러면서 좀 더 노란색으로 가기는 하거든요. 그것은 사실 감기의 그냥 일반적인 진행 과정이지 반드시 그게 축농증은 아니에요. 축농증이라고 생각하려면 이제 아주 진득한 코가 심한 코가 3, 4일 이상 이제 많이 반복이 되면서 고열, 39도 이상의 고열이 난다거나 혹은 코가 좀 심한 상태가 열흘 이상 이어졌을 때 축농증을 의심할 수 있고요. 오늘 노란 콧물 됐네? 축농증인가?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축농증인지 조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를 조기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축농증을 알려면 열흘 정도 이상이 되면은 임상적으로 축농증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코가 축농증으로 갈지 안 갈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콧물이 생겼을 때 잘 관리를 하고 온도나 습도 관리를 잘 해서 이게 축농증과 같은 2차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축농증 농 뺀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집에서도 뺄 수 있을까요? 농을 뺄 수는 없어요. 사실 농을 뺄 수는 없고 대신에 집에서 하는 이제 코 석션기 같은 것들은 집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 가정용을 쓰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말씀을 드릴 때 이 콧물을 코 빼는 걸 했을 때 우리 아이 코 안에 있는 이 코를 왕창 다 빼서 다 말려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안 되고요. 그렇게는 이제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코를 뺀다고 해서 코가 다시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 코점막은 콧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코를 빼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안 되지만 아이가 코가 계속 막혀있고 하면은 이제 밥 먹는 거랑 그 일상생활이나 혹은 특히 잠잘 때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코가 막혀 있어서 잘 못 먹고 잘 못 잔다면 저는 보통 안내 드릴 때 자기 전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아이가 너무 불편해 한다면 코를 한번 빼주고 그러면 약간 일정 시간은 좀 편하니까 그 동안에 밥도 좀 먹고 잠도 좀 들고 하면 좀 편안할 수 있어서 그 정도는 코 빼는 거 안내 드리고 있어요. 비염이랑 축농증이랑 구분을 못하는 부모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이제 비염 같은 경우에는 비염의 3대 증상은 이제 맑은 콧물, 재채기, 가려움 요 세 가지가 사실 비염의 가장 주된 이제 증상이고요.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화농성 콧물이 안에 꽉 끼어 있고 코가 막히고 뒤로 넘어가서 하는 후비로 기침이 가장 주된 증상이에요. 그리고 비염은 조금 더 환절기라든지 온도 차이라든지 먼지에 노출됐다든지 요럴 때 조금 더 올라오고 축농증은 이제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열흘에서 2주 정도 조금 길게 심하게 가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축농증은 심하게 오면은 미열이 동반되거나 혹은 고열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비염 때문에 열이 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농증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것을 예방하려면 뭐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감기를 예방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감기에 안 걸리면 축농증으로 갈 확률이 당연히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것들 있으시죠? 손 잘 씻는 거, 마스크 끼우는 거, 온도 습도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이의 축농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축농증이라고 해서 너무 겁내실 것도 없고 너무 걱정하실 것도 없고 평소에 아이 관리하듯이 잘 관리해 주시면 당연히 아이들은 또 금방 낫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평소에 하시던 대로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독감 후유증으로 축농증 고생하는 친구들이 좀 꽤 많이 보여요. 축농증 관련해서 또 궁금하시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